목표보다 빨리 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늦게 되더라도 되는 게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하나도 못했고 이번에는 늦게 하더라도 뭐 50%라도 되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어. 근데 그거를 이번에 또 발표해가지고 27년, 8년도쯤에 착공하겠다고. 그러면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찬호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노원구 태릉인데요. 이곳 태릉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요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 태릉에 나와 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한 번씩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집값 어떻게? 라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에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요지에 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추가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또 요즘 가장 핫한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잖아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그만큼 집값을 향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 분위기는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라든가 과천시, 용산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책을 내놨다면서 좀 반발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등 이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실수요자들은 내가 진짜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집값 어떻게가 아니라 집값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핵심은 도심 우수 입지라는 점이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휴부지라든가 노후청사, 이전 가능한 부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지역은 또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 목표가 언급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2028년, 2029년, 2030년을 착공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6만 가구는 총량이고 집값은 시간표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입주가 시작되는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목표보다 빨리 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늦게 되더라도 되는 게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하나도 못했고 이번에는 늦게 하더라도 뭐 50%라도 되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법도 바꾸고 하면 문재인 때 제로였다면 뭐 맥스 50%, 적어도 3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면 이제 진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할 거라고. 공급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 기반 시설을 다져서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이 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일부 부지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하고 또 일부는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완료와 진행 중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지자체와 이견 조율이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협의가 길어지면 착공이 밀립니다. 또 착공이 밀리면 공급 체감 시점이 늦어집니다. 결국 집값은 여기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꺾이고 있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집값이 움직이는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공급이 실제로 늘어난다거나 늘어날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거나 이 둘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지금 6만 가구는 대부분 2027년 이후 착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입주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장 가격을 누르는 건 실물 공급이 아니라 기대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온도입니다. 정책은 이 온도 위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요.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존재하는 공급이 아니라 내가 진짜 접근할 수 있는 공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부 발표를 보면 임대나 분양 비율, 가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공급 부지 대부분이 이미 땅값이 높은 핵심지라는 점도 아주 큰 부담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고분양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며, 또 이번 대책이 임대 공급과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설계된 탓에 이를 벗어난 실수요자들은 청약 기회조차 얻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주택 공급한다고 하는 것들은 특히나 한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인근 시세보다는 낮게 공급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싸게 나온 물건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데 이걸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집을 무한정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배분 비율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할당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서는 배정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땅값과 공사비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년 뒤의 분양가가 지금보다 낮을 것이란 기대는 솔직히 믿기 힘든 게 사실인 거죠. 지자체 협의 이견도 중요합니다. 협의 지연은 곧 착공 지연, 이 착공 지연은 다시 채광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와 이견 조율이 관건인데 저희가 핵심 공급지인 용산과 과천 그리고 태릉의 반응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공급 신뢰가 흔들리면 매수자들은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거래는 줄고 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붙느냐도 핵심입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서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매물 증가가 집값 급락과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매물이 늘어도 거래가 안 붙으면 이 가격은 급락 대신 버티기가 나옵니다. 급급매만 체결되고 호가는 유지되는 상황이라 공급 숫자보다 거래 회복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추가 공급 발표가 나오면 4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첫째, 확정 후보지인가? 둘째, 착공 연도가 명확한가? 셋째, 지자체나 주민들과의 갈등은 없는가? 넷째, 교통, 기반 시설 대책이 같이 나왔는가? 특히 교통 대책은 아주 중요한데요. 도심 공급은 결국 교통이 같이 와야 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6만 가구란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시간표, 거래, 가격, 그리고 확정성입니다. 정부가 이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조금씩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음 정책에서 이 삐그덕거리는 스토리를 얼마나 줄이고 남은 퍼즐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